미나상 곤방와 K장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장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2시 기묘한 이야기나 혹은 위험한 초대 공포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K장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함께 해주시면 공포 콘텐츠나 소통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도 노란 달러 광고 제한이 100%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영상만으로는 많이 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알고리즘의 축복을 또 제가 한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밑에 보시면 땡스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따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거나 그리고 혹은 또 이제 계좌 후원이나 아니면 뭐 투네이션 여러 가지 후원 방법으로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오프닝부터 뭔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근데 요즘 좀 또 노란 딱지 천국인 거 아시잖아요. K장 채널. 어떤 분은 이 채널을 버려라 라는 분이 계실 정도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영상 보신 분들 계실까요?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본의 JM 땡 그 교주와 비슷한 짓을 한 어느 할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보실 뭐 영상이나 사진들이 꽤나 많아서 아마 이 영상이 2편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 남성의 이름은 시부야 히로히토라는 남성입니다. 당연히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시점으로 그의 나이는 74세입니다. 이 사건은 시부야 할렘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 사람의 SNS도 찾아봤는데 SNS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계정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정 자체를 아예 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부야 히로히토라는 이 남성은요, 도쿄도 도시마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 이야기로는 그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착한 아이였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지인 남성 또한 그는 굉장히 온순하고 착했는데 스포츠는 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스포츠 운동에 좀 별로 재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나쁜 애들이 있잖았고,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친구들도 아니지, 그래서 얻어맞는 등 이런 왕따를 좀 당하면서 어두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시부야 히로히토는요, 대학 졸업 전까지는 여성과 교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타크쇼크 대학 상학부 무역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야 히로히토는 집에서 건축 관계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이후에 임상검사 회사에서 6년 정도 영업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시부야 히로히토 용의자는요, 1974년도에 첫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요. 자, 1995년 그리고 첫 번째 결혼했던 아내와 아이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쇼와 49년도에, 그러니까 74년도인 것 같아요. 최초의 아내, 당시 59살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장녀가 30살, 그리고 장남이 24살,
이렇게 이제 지금 2023년도 기준인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딸과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첫 번째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간 게 1995년도였으니까 뭐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고 뭔가 좀 이상했다라면서 그 인근 주민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사를 오자마자 부인이랑 아이랑 이렇게 셋이서 동네를 막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러다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런데 셋 다 고개를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올곧은 자세로 이렇게 걸었대.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였냐? 엄마와 자식들인데 세 사람 모두 얼굴을 마주보기는커녕 담소도 전혀 없었고 걷는데 발걸음까지 같이 이렇게 맞췄대요. 그러면서 뭔가 산책이라기보다는 행진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 주민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근처 주변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가족이다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무렵에는 그가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뭐 가장으로서 할 일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네 주민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의 다시요.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아는 지인 남성, 뭐 착하고 뭐 온순했지만 스포츠를 못했다 했던 그 남자 있잖아. 그 남성이 말하기를 그가 언제나 사진을 지갑이나 이런 데 가슴에 이렇게 넣고 다녔대요. 아이들 사진을. 그러면서 부지런히 영업일에 땀을 흘렸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가 뭐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즈메를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영업직을 했잖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대화하거나 영업이면 말도 좀 잘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밝아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사람을 약간 이렇게 끌어들이는 막 그런 걸 했어야 됐는데 이게 조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이 내성적인 시부야 히로히토에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6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택배 있죠. 그 배송. 그래서 운송업 일을 하다가 결국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를 좀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삐끗해서 그 택배 일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불행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1999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92년도에 굉장히 그 최초의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내가 신흥 종교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시부야 히로히토 용의자는요, 이 이혼을 계기로 시작해서 2000년 2월경부터 자택에서 히로하우스라고 지칭을 하고 점쟁이 일을 시작합니다. 점을 보는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렘 생활이 시작됩니다. 시부야 히로히토.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6년 전에 첫 부인과 헤어진 후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예요. 남자라면 그동안 꿈에 그리던 나의 그런 생활 꿈을 좀 실현시켜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간 현대, 이게 일본 잡지라는 것 같은데 그 취재에서 그는 뭔가 모테루 주문이 있다고 말해. 이 모테루 주문이 뭐냐면 모테루가 인기가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테루 떴고 모테루 히토라고 하면 제 인기 있는 남자야, 인기 있는 사람이야, 모테야 그러면서 인기가 많다라는 일본어인데 모테루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기를 얻는 주문. 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뭔가 주문을 외우면 여자가 따라온다. 그 주문을 외우면 여자가 츠이테키타, 여자가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작은 자기가 꿈을 꿨대. 시작은 저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꿈에서 본 걸 실현시켰어요.
뭐 이런 그냥 고물상 같은 이런 아저씨한테 내 딸보다 젊은 그런 여자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 꿈은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러니까 자기의 꿈에서 자기가 어떤 주문을 외웠는데, 물새 있죠, 오리들, 물새 새끼가 태어나서 처음 본 걸 봤을 때 그걸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새 새끼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걸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주문을 외우니까 그 물새 그 새끼가 자기를 따라왔대. 그러니까 나를 부모로 생각해서 따라오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꿈에서 깬 다음에 그 주문을 말을 했대. 그런데 여자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 정도 따라왔는데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서 몇 명까지 됐냐? 10명이 넘으니까 저도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실게요. 自分でも正直で信じられないんですけども、ある夢の話の中で出てきたことを、あるシチュエーションを想定して、その中で心の中である自分みたいなものを唱えてもらうと、持てるはずのないものが持てるという変な夢だったんです。口から一切言葉出さずに、自分の中である一定の感情を作りなさいと、そうするとこれが言ってみれば惚れ薬みたいになって、どんなモテない相手でもモテるようになるよって言われて。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사람이죠. 너무 특이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인기가, 그러니까 인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일본에서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와이프가 10명이 넘는다고?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2000년 1월경부터 이제 집에서 운세를 봐주는 점쟁이 일을 시작합니다. 점을 봐주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점을 이제 받으러 온 여성이 있었는데, 그 같은 연도에 2000년도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년 1월에서 2월 달에 이제 점쟁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2달이 지난 4월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멋대로 주문을 외웠더니 여자가 따라온 거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여성에게 인기 있는 주문을 꿈속에서 배웠다. 주문을 시험해보니 여자가 따라왔다. 여자를 10번 꼬시면 67명은 따라왔다. 그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3명에서 6명, 그러다가 5명, 1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여성들을 구했냐? 자, 그가 이제 영업직도 안 맞아서 일을 그만두고 택배 일도 했었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직업도 이루는 이 시부야 히로히토가 이혼 후에 그때부터 이제 무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점을 본 거야. 그러면서 구인 정보지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조수? 조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조수로 구인 광고로 여성을 모집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다수가 응모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과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여성을 모은 방법은 이렇게 직접 구인을 하기도 하고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자식과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 동거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내예요. 이건 뒷부분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자신과 동거하는 이 아내들에게 그 아내들의 지인, 직장 등에서 사람들을 좀 불러와라, 꼬셔와라,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해서 점점 그 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실제로 찍힌 그의 부인들, 아내들입니다. 실제 영상이에요. 실제 사진이에요. 자, 이 남성은 2000년 2월경부터 여러 여성과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혼인과 이혼을 반복해요. 어느 정도였냐? 1년에 8명과 결혼을 합니다. 1년에 8명. 이후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을 10회 이상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상당수가 이혼 후에도 이 남성의
성을 따라서 동거를 했어요. 시부야라는 성을 따라서 같이 동거를 한 거예요. 집단 생활. 그리고 동거하는 모든 여성은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를 인터뷰하려고 했었어요. 얘가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영상에서 나는 최근에 약간 뭔가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앓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 그녀들에게, 나의 아내들에게 집이랑 토지도 다 분배해줄 예정이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성들, 내 아내들은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인터뷰, 이것도 실제 영상들이에요. 그의 아내들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물어보지. 혹시 그 여성들과의 트러블은 없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 여성을 위협하거나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성들끼리의 관계도 비교적 양호해서 2명에서 3명 정도일 때는 뭐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5명 이상이 되자 자기들끼리 이 여성들끼리 결속해 나갔다라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직접 그 일본 유명 잡지에 실린 거예요. 주간포스트라는 잡지에 걸린 2006년 2월 10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머리가 길고 막 예쁜 여성들 미니스커트 입고, 그리고 여기 또 여자 아이도 있죠. 이 부분만 세부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나와. 여자 10명이랑 뭐 결혼하고 이혼 12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2000년 2월부터 점쟁이 그 여성 도우미 모집 명목으로 3명과 처음에는 공동생활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벌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리고 시부야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해. 일부 다처제는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모든 여성들을 다 내 아내라고 생각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자, 부자연스러운 결혼, 이혼이 시작된 것은 2002년 12월. 현재 나이 52세의 여성과의 혼인신고를 내고 나서 이 여성과는 한 달 뒤인 2003년 1월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결혼하고 이제 한 달 만에 이혼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9일 뒤에 세 번째 아내와 혼인신고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또 이혼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인 기간 평균 기간이 거의 50일 정도였고 그 중에서는 결혼 기간이 9일밖에 되지 않은 여성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고 9일 뒤에 이혼 신고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시부야 용의자에게 있어서 8번째 아내가 되는 여성의 나이는 무려 25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과의 혼인 기간이 바로 9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째 아내인 여성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26살이었습니다. 이 여성과의 혼인 기간은 며칠이었냐? 바로 열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혼을 한 거죠. 자, 이혼 당일에 이 미친 아이가 이혼 당일에 이혼 서류를 내요. 그리고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서를 낸 케이스도 8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혼 서류 냈어. 그리고 다른 여기 혼인신고서요. 이렇게 낸 거죠. 이게 8번이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 한 명과는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여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 타마타마라고 말해. 무슨 뜻이냐?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됐어요. 라고 말해. 진짜로. 이 자막 번역 그대로 하면. 타마타마 고연했대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 다처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시부야 용의자는요, 체포 전에 일본에서는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내가 하고 있어요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뭐 청정에 상담했지만,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상담했지만 결혼이랑 이혼을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전례가 없지만 사실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다 얘기를 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하죠. 내가 이혼하고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전례에는 없었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렇게 들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인터뷰 영상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そして2006年にも一夫多妻ってのはあれあっちが本来の姿なんだけど法律の姿でもってガチガチになってるから 얼굴이 불법이라니 채팅창.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결혼하려면 5명 이상, 여기 숫자 5 보이시죠? 5명 이상이 모아져야 가정이 안정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5명 정도 있어야 그때 가정이 좀 안정돼요 라는 말을 실제로 한 거예요. 자, 이게 그가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 자, 도쿄도 히가시 야마토시 민가에서 다수의 여성과 부자연스러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시부야 씨가 집단 생활에 참가를 거절한 여성이 있었어요. 들어와 했는데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시청 수사 1과가 경시청 수사 1과 히가시 야마토서가 이제 2006년 1월 26일 새벽에 이 시부야를 협박 용의로 체포합니다. 자, 체포된 것은 시부야 히로히토. 당시 나이 57세였습니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자, 그는 2006년도 10월 20일 저녁에 도내에 사는 전문학교 대학생, 전문대생을 민가로 유인을 한 거야. 이 집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당시 나이 20살의 여성이었어. 그러면서 이 여성도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친구가 뭔가 권유를 한 거야. 점 잘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러 갈래라고 해가지고 자택을 방문한 거죠. 그런데 점을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났던 이유도 뭐냐. 사전에 옆방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마치 손님인 척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때문에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왔잖아.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여자의 고민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민을 시부야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시부야가 그 여성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10월 20일 오후 4시 15분부터 약 2시간 자택에서 이 여대생이 점을 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얼굴에 램프를 막 이렇게 비추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영이 붙어 있어. 나쁜 영이야. 막 이러면서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너 재령해야 돼. 너 이 귀신 떼내야 돼. 그러려면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같이 안 살면 너는 민치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뭐였냐. 방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토 같은 걸 써요. 그리고 뾰족한 어떤 모자 차림을 하고 굉장히 뭔가 공포심을 자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부야 히로히토가 말해. 막 이렇게 수정구서를 막 보면서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공장에 끌려가가지고 칼집 나가지고 민치가 돼서 죽어요. 이 민치가 뭐냐면 다진 고기 있죠. 민스. 다진 고기. 민치가 돼서 죽는다. 칼집이 탁 찔려가지고 죽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여기 나가면 네 생명 보장 못해 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막 되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여성이 일단 너무 무섭잖아. 나를 막 겁박하니까.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나 자위대 간부야. 내 주변에 스파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야쿠자였다. 나 자위대 간부다. 막 이러면서. 근데 네가 만약에 우리랑 같이 생활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나쁜 기운도 떼주고 너의 목숨은 부지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집단 생활에 참가하도록 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권유라기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막 나는 그래도 그러면서 약간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 여기서 나가면 사고 당하고 나도 죽어. 그리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안감을 부추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여기서 듣고 본 거 어디 가서 얘기하잖아? 너 병에 걸려. 그리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면서 이 공동생활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다시 이 집을 나가면 이 여자가 뭔가 또 신고나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기, 그러니까 압박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그가 2006년도에 결국 협박 강요미수로 구속이 됩니다. 2006년 공판에서 처음에는 이제 롤러코스터로 급강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게 협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귀신의 집처럼 뭔가 계속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뭐 이렇게 그 판결 거기에서 뭔가 이제 뭐 변호사가 뭔가 얘기를 했겠지. 뭐 지가 지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집단 생활을 왜 했냐, 왜 많은 여자가 같이 사냐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애니메이션의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006년에 이 재판을 취재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히로히토 용의자의 발언을 증언합니다. 난리 났지. 내가 참 부끄럼지다. 자, 그 변호인의 질문에 왜 이렇게 같이 할렘 생활을 시작했냐라고 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에서 남녀 10명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계속 그런 게 내 꿈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남자와 같이 사는 거는 거부감이 약간 있었고 오직 여자와 사는 것만 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본 그 디즈니 만화 프로그램으로 그걸 보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꿈을 꾸면서 뭔가 자기 기분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재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꿈속에서 알게 된 그 여성에게 인기 있는 주문 있지. 그거를 직접 그 경찰한테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아내의 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나도 아마추어예요. 나도 아마추어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최면이나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뇌와는 맞다쿠 치가오라고 해. 전혀 달라요 라고 하지만 그의 집을 가택 수사했을 때 나온 책입니다. 어떤 책이었냐. 최면술사가 되고 싶어 라는 최면술 관련 책들이 그러니까 복수의 책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 권의 책들이 압수가 됐대요. 최면술사가 되고 싶어라는 책들. 그러면서 그 밖에도 이 남성이 시부야로부터 집단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이 분명히 다른 데도 있을 거다 보고 이 남자를 계속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시부야 히로히토와 동거하는 여성들은 뭔가 세뇌 혹은 마인드 컨트롤을 받고 있었을 거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에서 시부야는 꿈속에서 나온 나는 그 주문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라면서 자신의 용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 이게 봐요. 16명의 여성과 일부 다처제 생활하면서 이게 실제 그 부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성분의 인터뷰 뒤에 나와요. 자, 수색 결과 이 시부야는요, 당시에 11명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부야가 체포된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나도 협박을 당한 적이 있었다 라면서 그 경시청에 여러 번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06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굉장히 견고한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이미 머릿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로히토가 체포 후에 주문에 대해서 이 꿈속에서 말하면 너 죽는다라고 했대. 그래서 난 이 주문을 말할 수가 없어, 가르쳐줄 수 없어 라고 했다가 경찰이 그를 설득한 거야. 우리가 잘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주문이 뭐예요? 라고 해서 설득당해서 주문이 뭐였냐? 어떤 남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건데 뭐라고 올렸냐. 자, 할렘왕 시부야 히로히토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누구나 사로잡아버리는 사랑의 주문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참고로 내가 아는 사랑의 주문은 스키도키 메키토 키스뿐이야. 막 이게 뭐냐면 스키도키 메키토 키스, 좋아 두근두근 키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서 뭐 그가 말한 게 뭐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주문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말로, 이 주문으로 뭐 여성이 따라온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뭐 보기보다 약간 얼굴도 무섭고 처음에 약간 뭔가 겁박으로 시작했으니까 뭔가 화술이 뛰어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노하나시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나 경찰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남에다요.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여기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7년 전 여성 11명과 동거, 일부 다처 생활을 하며 공동생활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여성 11명과 함께 살면서 일부 다처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공동생활에 가담하도록 협박을 한 걸로 체포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2006년 5월 도쿄지방법원 하치오지부에서 그에게 뭘 내렸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풀려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부야 히로히토가 내가 이 구치 생활하는 도중에 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나랑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동거녀들을 모두 그냥 다 돌려보내겠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자활의 길을 택해서 이 나의 여자친구들, 나의 아내들과 다 헤어지겠다. 라고 법정에서 이미 약속을 했고, 이런 일은 다신 하고 싶지 않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라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자, 이게 그가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석방을 당하고 나서 찍힌 사진인데, 자, 재판부는 이제 여성들이 모두 친정으로 본가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반성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야. 뭐 나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속하지? 알았어. 그러면 너는 일단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야. 그래서 나 얘를 딱 풀어줬어. 그런데 2006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내와, 굉장히 젊어 보이죠? 아내와 함께 차로 외출하고 있는 시부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는 석방 이후에도 이렇게 말해. 아니, 그 여자들이 자꾸 나한테 돌아온다면서. 나는 보냈는데, 가라고 했는데 자꾸 나한테 돌아와요. 라면서 이 할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 이제 다 애들 보낼게요. 다 내 아내들 보낼게요. 라고 했을 때 그 법정을 갈 때조차 2명의 아내와 함께 갔대요. 또라이지. 자, 어쨌든 그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이 이제 여성들에게 친정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나는 혼자 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아내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가 석방되고 나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목 본 거야. 아니, 나이도 거의 60, 환갑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막 20대 부인과 젊은 부인들 다 머리도 길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 여자들은 왜 이 남자가 보내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 남자의 매력이 뭐야?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취재하러 온 거야. 경찰들이랑 취재진이랑 그의 집 앞에 둘러싸인, 그리고 얘 한 명 앉혀놓고 뭐 적고 있고 막 이런 인터뷰하고 카메라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석방된 지 1년 만에 프라이데이 인터뷰, 정확하게 2007년 8월 17일호에서는 히로히토가 이렇게 말해. 나는 협박이나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왜냐면 여자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다 모았으니까 확실히 집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돌아왔다, 나한테.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여성들과 그 여성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생활은 마치 내가 아주 멋진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 그녀들은 나에게 그런 멋진 꿈을 꾸게 해주었다. 라면서 막 그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은 뭔가 좀 판타지적인 말투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회견
이 뭐라고 기자회견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프라이데이 잡지 주간지에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뭐 9명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사람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모자를 이렇게 딱 벗어. 그러면서 안경을 탁 보고 마치 자기가 연예인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10명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포됐을 때 2006년도에 2006년 1월 제가 체포되기 전에 난리가 날 테니까 다시 다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지 그래요 라면서 저는 설득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풀려나고 5월 하순에 한 번 다 이제 돌아갔던 여성들도 역시 여기가 너무 편해요 라면서 다시 다 돌아와 버렸어요. 참, 저 같은 아저씨가 어디가 좋을까요? 라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의 아내들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아기 보이시나요? 네, 아이도 있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그 아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현재도 저와의 결혼을 원했던 26살의 여성을 호적에 넣었습니다. 그녀와 사이에는 2살 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아마 여기 사진 속에 나오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녀들의 가족이 우리 집에 몰려온 적도 있어요. 전 아무런 방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끌려간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이유가 나 대신 돈을 벌어줄 사람, 돈 모으기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인정을 한 건 그러면 세상도 납득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라면서 경찰 조사에서 3P를 하느냐 3P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지? 쓰리썸? 3명이서 함께 관계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이거에 대한 그 3P라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도 의미를 몰랐어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라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순수한 남자인 것처럼 짓거려요. 이게 실제 그 인터뷰할 때 그의 옆에 있던 그녀의 부인들입니다. 꽤나 젊어 보이죠. 자, 시부야 히로히토는요, 부부의 경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여자들의 표정을 보면은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도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다른 애들도 그걸 느끼고 내가 그걸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섹스는 하고 있어요. 남자라면 당연하죠. 후후. 일주일에 어느 정도 횟수인지는 그녀들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어요. 이즈랄. 그리고 중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몸도 약하고 사실 그렇게 체력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빈번하지는 않아요. 설마 제가 하룻밤에 전원을 다 상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랄까 조깅 같은 이런 가벼운 느낌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은 말 아니고요. 그가 실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렘이다이라고 하는데 할렘 같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생활 의욕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제가 하니까 제가 굉장히 정력이 좋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작년 말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저도 그냥 이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사건 이후 히로히토의 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